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깨끗한 질이 건강한 질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좀 민망하죠? 깨끗한 질, 건강한 질. 우리 같이 계시는 선생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인데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민망해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질은 무엇일까? 왜냐면은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방광염이나 질염 되게 많이 저희들도 이제 많이 오거든요. 만성 방광염, 만성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도대체 내가 방광이나 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광염이나 질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이 뒤져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은 방광염이 질염이라는 게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방광에 질에 균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고 그 균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방광염으로 치료 오시는 분들 제가 방광염이 걸리셨어요. 방광염 왜 걸린 거예요? 이제 요도를 통해서 균이 방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나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왜 방광염이 걸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생긴 거고 깨끗하면은 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깨끗하면은 그게 건강한 질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질문도 사실은 외래에서 우리 상담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거 관련 질문 많이 받죠, 그죠? 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제가 매일 깨끗하게 씻고 좋은 청결제로 관리하는데 왜 질염에 걸리나요? 하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렇죠. 또 네. 쭉 이제 질문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는 공중 목욕탕 수영장에 가면 방광염이나 질염에 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또 세 번째, 어제 여행 중에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균에 옮은 것 같아요. 하고 문의 주셨고, 또 네 번째는 질내에 뭔가 세균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매일 씻고 있지만 또 항생제 처방을 해주세요. 해서 계속 복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세균,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불쾌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죠. 우리가 또 실제로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유행할 때 우리가 공익 방송 보면은 항상 나오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죠? 또는 양치질을 잘한다.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제 이런 감기라든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덜 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광염이나 질염이 안 생기려고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다를까요? 왜 손은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는데 질은 깨끗하게 씻으면 안 되나요? 또는 같이 씻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 손은 예를 들어 밖에 나와서 외출을 하거나 누군가를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서 또는 제가 이렇게 맨날 컴퓨터를 보잖아요. 이런 키보드에 있는 세균들이 당연히 내 손에 묻을 거고 이 세균들을 비누든 청결제를 깨끗이 씻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 균이 내 몸에 또는 바이러스가 내 목을 통해서 감기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는 거의 접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은 내가 수시로 씻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질 내에는 균이 없는 게 아니라 유익한 균이 있어요. 유익한 균. 건강한 질은 이런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유익한 균들이 이제 살면서 배설을 하죠. 그죠? 모든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배설물들이 질내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약산성이 유지가 되면은 외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나쁜 균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는 항상 건강한 균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서 균을 없애는 게 더 좋은 거지만은 질내를 깨끗하게 씻어서 균을 없애게 되게 되면은 우리 질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균, 그런 균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질내 환경 생태계라서 버자이널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숙주와 건강한 미생물들이 공생을 하면서 우리 질내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청결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오히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균이 사는 환경이 있죠. 우리 집 내에서 어떤 데 균이 제일 많이 살까요? 곰팡이가 어떻게 많이 생기는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또는 싱크대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항상 습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통하고 습하고 물이 많고, 그 다음에 햇빛이 안 통하고, 이게 이제 균이 살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들이에요. 그런 데가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자분들로 치면은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질내란 말이에요. 질내는 사실 항상 속옷을 입고 있죠. 또는 요즘 뭐 심하게는 팬티 라이너라든가 패드도 수시로 착용을 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항상 있죠. 햇빛을 쬐일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질내에는 항상 세균의 입장에서는 천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질염이 안 걸리느냐?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질내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왕성하게 거기서 살면서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분비물들이 질내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안 생기게 되는 건데, 질염이 그런 균들을 내가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면은 당연히 질염이나 또 그걸로 인한 방광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씻고 청결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항생제를 먹게 되고,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질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깨끗한 질은 건강한 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왕성하게 존재하고, 걔네들이 우리 몸 숙주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인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고, 이런 게 건강한 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내가 생리 전후에 좀 찝찝하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가끔씩 내가 뭐 샤워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쓴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깨끗하게만 씻는다, 그런 분들이 사실 오히려 질염이나 방광염에 더 많이 걸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깨끗한 게 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깨끗한 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만성 질염이라든가 방광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혹시 내가 과도하게 청결에 신경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 질내 환경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이제 질유산균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건 왜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유익균들이 실제로 우리 질내에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질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저희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첫 번째.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생각이 나요. 원장님 말씀하신. 원장님, 그러면 청결제를
매일 사용하는 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좋은 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청결제라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청결제라는 건 뭐냐면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 뭐 균을 안 죽이면 그걸 왜 쓰겠어요, 그죠? 균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게 청결제예요. 그러면은 청결제가 나쁜 균만 죽이고 아주 좋은 균은 그대로 살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익균들이 먼저 죽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좌약, 질정이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이 생태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청결제나 좌약이나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질내 환경 생태가 되게 좋은 상태에서 그런 청결제는 사실은 별로 큰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원장님 두 번째 질문은 습한 것도 안 좋지만 건조한 것도 안 좋나요? 사실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피부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이 치료하는 외음부 가려움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폐경 전후에 생기는 질 건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건조하면서 많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건강한 질은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분비물도 같이 존재를 하고 그런 질이 사실 더 건강한 질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너무 많은 분비물이 나와서 내가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내가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정상이고 네. 어느 정도 내가 건조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민망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